안녕하세요. 캐스트소프트웨어 윤상철 이사입니다. 다양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전략을 주제로 캐스트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네폴트에서 업그레이드된 네폴트 플러스로 백업 데이터 보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AD 복구를 위한 솔루션 선택과 복구 방안에 대해서 최홍소 이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Q&A는 웨비나 중에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신 5분께는 설빙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학 업그레이드된 네폴트 플러스, 기존 네폴트 제품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또 랜섬웨어 공격에 어떻게 백업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폴트 플러스를 얘기하기 전에 캐스트 데이터 보호 핵심 솔루션인 네폴트가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 어플리케이션들 이들을 보호하고 또 통합 백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솔루션이 바로 네폴트인 거죠. 그리고 네폴트하고 더불어서 캐스트의 데이터 보호 핵심 솔루션인 코어스토어 제품인데요. 이 코어스토어는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으로서 중복 제거를 통해서 백업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또 백업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는 제품입니다. 온프리미스에서는 이제 특정 하드웨어에서 종속되지 않고 또 가상화라든가 클라우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게 이제 코어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보호 제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는 백업 운영의 이제 주체가 되는 백업 소프트웨어인 네폴트 제품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에 해당하는 코어스토어 제품입니다. 네폴트는 이제 코어스토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백업 스토리지를 이제 백업 저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코어스토어 또한 네폴트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의 백업 소프트웨어를 백업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폴트 플러스는 캐스트의 데이터 보호 제품을 같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는 네폴트와 코어스토어를 함께 사용했을 때 플러스 개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솔루션을 함께 사용했을 때 더 다양한 백업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성능, 그리고 나은 성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 보호 전략을 또한 더 알차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네폴트 플러스는 그렇다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는 엔터프라이즈 백업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윈도우 OS와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을 지원하며 로키라든가 알마 리눅스, 또 국내의 팀엑스의 프로 리눅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에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로 더 많은 워크로드가 이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주요 고객사에서는 유닉스 머신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는 이들 유닉스 OS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네폴트 플러스는 가상화 환경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은 VMware라든가 뉴타닉스를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하이퍼V라든가 레드엇 가상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폴트 플러스는 VMware 가상머신에 대한 무한 중분 백업인 CDP 백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CDP 백업을 통해서 백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또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또 백업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백업 스토리지 사용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VMware 백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갈 수 있는 기능들을 네폴트 플러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는 이렇게 CDP 백업을 통해서 백업된 데이터로부터 즉시 복구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네폴트는 코어스토어 백업 저장소를 사용하게 되면서 VMware 가상화 환경에서 CDP와 더불어 즉시 복구 기능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또한 장애 시에 또 빠른 복구와 빠른 서비스 시작을 가져갈 수 있게끔
즉시 복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는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네폴트가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용 DBMS와 오픈소스 DBMS에 대해서 간편한 플러그인을 제공함으로써 백업 운영자는 그 누구보다도 손쉽게 백업 및 복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는요, 국산 DBMS에 대한 지원도 상호 연동 테스트라든가 또 인증을 통해서 온라인 백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국산 DBMS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DBMS에 대해서 네폴트 플러스를 통해서 백업 운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네폴트 플러스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보호를 합니다. M365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용하는 많은 고객사들이 사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백업이 필요 없다, 실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고가용성이라서 괜찮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허점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용자 실수로 데이터는 영구히 삭제가 되고요. 또 복구할 수 없는 이슈가 발생한 고객사가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M365 그런 고객사들이 M365도 데이터 보호에 대한 공백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그 고객사 같은 경우 반드시 백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들이죠. 이렇게 M365의 데이터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그 고객사는 저희 네폴트 플러스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백업 구성을 또 하게 되었고요. 클라우드에 있는 사스 데이터를 자사의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백업을 하고자 했고 네폴트 플러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백업을 구성하고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폴트 플러스는 매우 강력한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소수 중복 제거를 통해서 백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높은 중복 제거율은 백업 스토리지 공간을 최소화해서 저장 비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그 스토리지의 전체적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는 코어스토어 장치를 네폴트 웹 UI에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장치들은 단순히 미디어 정보만 보여주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네폴트 플러스는 중복 제거율이라든가 또 스토리지 사용률, 통계 정보 등 컨테이너의 관리까지 웹 UI 백업 장치 관리에서 중복 제거 저장소 장치를 관리가 가능하도록 완전 통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는 클라이언트에서 코어스토어로 직접 백업을 지원을 합니다. 이는 네폴트 코어스토어만이 가지고 있는 RDA라는 별도의 가속 프로토콜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백업 클라이언트에서 백업 데이터를 백업 저장소로 직접 백업하고 또 복구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코어스토어의 사용자 관리라든가 또 컨테이너 관리까지 네폴트 플러스의 웹 UI를 통해서 긴밀한 통합이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네폴트 플러스를 통해서 재복구 환경을 구성하고 데이터의 백업, 복제, 복구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는 메타데이터, 즉 컨트롤만 이루어지게 되고요. 실제 스케줄에 의해서 시작된 백업 데이터는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코어스토어로 백업 데이터가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스 중복 제거를 하게 되면 백업 시간 또한 크게 줄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백업된 데이터는 원격지에 구성된 코어스토어로 중복 제거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죠. 이렇게 전송을 우리는 복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장애라는 사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복구를 하기 위해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복제 중단을 비롯해서 신규 DR 센터에서 네폴트 서버를 구동한 후에 RDA 장치 구성을 하고 또 미디어 스캔 작업을 빠르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미디어 스캔을 하게 되면 장애 시점에 원하는 데이터를 복구를 또 빠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매우 익숙한 원격지 복제라든가 재복구 환경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직도 많은 고객사에서는 백업 데이터의 재복구 형태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장표에서는 오른쪽 DR 위치가 온프레미스가 아닌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재복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요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클라우드에 직접 백업보다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백업 구성을 해서 장애 시에 인하우스에서 즉시 복구할 수 있게 먼저 구성을 하고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소산이나 장기 데이터 보관 용도로 재복구 사이트와 원격지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는 네폴트 플러스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는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손쉽게 원격 관리,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모니터링이 아닌 백업 클라이언트라든가 장치 구성, 스케줄 작성, 백업 및 복구 등 백업 운영을 100% 웹 UI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한글 지원을 통해서 백업 운영을 좀 더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는 가금 방식이 아닌 영구 라이센스 개념으로 백업 라이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컴포넌트 모델과 백업 대상 원본 데이터 양을 기준으로 하는 용량 기반 모델 라이센싱이 있습니다. 네폴트 플러스에서 백업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 코어스토어는 중복 제거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어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드웨어 종속성이 없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과 또 백업 데이터를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불변성 기능, 휴지통 기능, 암호화 기능, 보안 연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랜섬웨어에 대응해 충분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모든 기능들은 최초 구매한 라이센스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어스토어를 구매함과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폴트 플러스의 데이터 보호 기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폴트 플러스의 데이터 보호 기술 및 탁월한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서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가 되든 백업 스토리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시스템 도입의 유연성이라든가 비용 절감 등 여러 이유로 클라우드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손쉽게 고객 요구에 맞게 백업 스토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폴트 플러스가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라이선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또한 부가적인 혜택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확 달라진 네폴트 플러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네폴트 플러스를 활용한 랜섬웨어 위험 완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된 데이터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면 랜섬웨어 공격자의 수익성이 사실 이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랜섬웨어는 이제 공격 과정에서 백업 데이터를 찾아서 정말로 삭제하고 백업 서버까지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미 진화가 되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랜섬웨어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제 조직은 계층화된 방법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랜섬웨어 위협과 비용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또 IT라든가 백업 관리자의 실질적인 과제는 랜섬웨어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방어 계층을 지속적으로 이제 재평가해 보는 것이 아마도 최근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를 통해서 백업 보호만으로 랜섬웨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백업은 정말로 최후의 수단일 뿐이고요. 랜섬웨어 감염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비즈니스에 커다란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포괄적인 랜섬웨어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에서부터
백업까지 계층적 방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 피해를 입지 않은 기업에서는 이제 가감한 투자를 해야 할까? 상당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사례를 들어서 또 고객사의 피해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고객사가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또 가장 우선시되는 위험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위험 요소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처음부터 이제 과도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한 백업 인프라 도입을 쉽게 또 확인해서 또 고민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로컬 스토리지 및 나스 스토리지를 백업 저장소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백업 저장소 분리 없이 일체형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쉽게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백업 데이터가 암호화되는 부분입니다. 랜섬웨어 피해 고객사들 거의 대부분은 아마 이와 같은 백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객사들도 제가 겪어본 바로 이와 같은 백업 데이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일체형 어플라이언스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위험 요소 두 번째는 백업 데이터가 백업 서버에서 이제 파일로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가장 일반적인 백업 구성 중 하나는 백업 서버가 SMB라든가 또는 NFS를 통해서 백업 서버에 마운트된 백업 스토리지의 백업 데이터를 이제 쓰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랜섬웨어 제품이 해당 서버를 감염시키는 경우 디렉터리를 통해서 해당 백업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 스토리지의 해당 백업을 이제 암호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백업 제품이 SMB 또는 NFS를 사용하지 않고 백업 스토리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실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해당 백업 파일이 보이지 않도록 저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위험 요소 세 번째는 백업 마스터 서버가 윈도우 OS인 경우였습니다. 지금까지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고객사의 공통점은 모두 윈도우 OS를 가장 많은 사용했었고요. 또 그리고 백업 서버 또한 윈도우 OS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백업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즉 인덱스 정보가 랜섬에 의해 암호화된 경우 백업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았더라도 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즉 백업 서버의 인덱스 데이터베이스가 랜섬에 의해 암호화가 된 경우 암호화가 안 된 백업 데이터가 있더라도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용지물인 그런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테이프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백업 서버가 감염이 되더라도 백업 장치로부터 인덱스를 다시 불러들여서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값을 지불하지 않는 핵심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서 암호화되지 않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유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업 데이터를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하는 핵심은 프로덕션 시스템과 백업 시스템 사이에 최대한 많은 장벽들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CMVTL 및 테이프 장비와 같은 사실 폐쇄적이고 격리된 백업 환경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비용 증가라든가 또 운영에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폐쇄적인 백업 환경이 답이긴 하나 백업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없다면 랜섬웨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았고 또 의미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를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랜섬웨어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차별화된 기능 또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랜섬웨어 위험 완화 방법은 가급적이면 리눅스 OS를 마스터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리눅스는 이제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윈도우에 비해서 공격을 덜 받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위험성을 좀 더 낮게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넷볼트 플러스는 레드뿐만 아니라 최신의 로키, 알마 리눅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백업 운영 체제로 쉽게 리눅스를 채택하는데 무리가 없고 리눅스 운영 환경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랜섬웨어 위험 완화 방법은 백업 저장소의 완벽한 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백업을 보고 암호하는 것을 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백업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사실 이제 분리된 저장소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넷볼트 플러스는 백업 마스터 서버에서 백업 저장소인 코어 스토어를 따로 이제 분리를 시켜 놓고 있고, 또 그리고 백업 저장소인 코어 스토어를 사실 백업 마스터에서 가시적으로 읽기 가능한 파일 시스템으로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랜섬웨어의 공격에 넷볼트 마스터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백업 데이터가 저장된 코어 스토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게 넷볼트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랜섬웨어 위험 완화 방법은 특화된 비개방형 RDA 프로토콜 사용입니다. 캐스트만의 독점적 이 특징을 갖고 있는 RDA 프로토콜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부가적인 방어 계층을 한층 더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넷볼트 서버 또 클라이언트의 RDA를 통해서 코어 스토어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 RDA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프로토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그 접근이 사실 그 백업 저장소인 코어 스토어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랜섬웨어에 잘 노출이 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아닌 캐스트가 제공하는 비개방형 RDA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랜섬웨어의 어떤 방어 계층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랜섬웨어 위험 완화 방법은 불변 백업 스토리지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그 백업 입장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불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백업 데이터를 삭제가 되더라도 또 백업 데이터가 삭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다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이제 백업 데이터를 삭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백업 서버에서 백업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까지 방어를 하도록 요즘엔 불변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변 스토리지 기능은 이제 미리 정해진 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 뭐 수정이라든가 뭐 덮어쓰기,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적용해서 백업의 불변성 기능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기능들보다 이제는 이 불변에 대한 기능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랜섬웨어 위험 완화 방법은 데이터 휴지통 기능입니다. 백업된 데이터를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삭제가 되더라도 관리자가 설정한 휴지통 시간 설정에 의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입니다. 이제는 랜섬웨어가 백업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격을 당해서 또 실질적으로 백업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를 하고 나가는 것까지 인지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백업 저장소에 불변 기능이라든가 휴지통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언제든지 관리자가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방어책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랜섬웨어 위험 완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달라진 넷볼트 플러스는 VM웨어 가상화 백업에서부터 또 안티 랜섬웨어 백업 솔루션으로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백업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넷볼트 코어스토어의 조합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 최소화 및 랜섬웨어 방어까지 할 수 있는 넷볼트 플러스의 차별화된 기능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온프레미스 백업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쉽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이프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2차 백업 및 소산 및 원격지 복제 용도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중복 제거 기술을 사용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용량을 줄임으로써 또 클라우드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네폴트 플러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폴트 플러스는 랜섬웨어 공격을 방지하는데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위험 완화 방법 5가지를 통해서 랜섬웨어에 특화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전략 주제로 네폴트 플러스 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기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아젠다로 최근 들어 매우 중요해진 비즈니스 리소스인 액티브 디렉터리에 대한 보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퀘스트에서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좀 제목을 좀 재미있게 뽑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드 폰트로 리빌드라는 용어를 좀 썼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뭐 네폴트 플러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백업 복구 솔루션과는 약간 결이 좀 다른 거죠. 저희가 AD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복구해야 되는 니즈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단어가 리빌드인데요. 어떻게 AD 복구가 필요하고 왜 리빌드라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들으시고 우리가 진짜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환경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AD 복구를 얘기하고 있지? 거기에 왜 DR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보다 현재 AD 환경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말 환경이 윈도우 10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VDI가 되면서 잘 아시고 있는 시트릭스나 VM웨어 VDI, 그리고 국내에서 있는 틸룸 VDI는 모두 다 AD를 계정 관리 서비스의 핵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AD 환경이 굉장히 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택근무가 되면서 글로벌하게 랜섬웨어 공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증가하는 와중에 AD 환경도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AD가 중요한 랜섬웨어 공격의 중요한 타겟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 우리가 보통 그 보안 얘기하면은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이버에 대한 공격을 어떤 보안적 측면, IT적인 측면이 아니고 비즈니스와 업무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모든 위협을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서비스가 복구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복성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AD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적인 복구나 아니면 DR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세 가지 이유로 AD에 대한 DR 복구가 조금 화두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현재 있는 엔터프라이즈 백업 복구 체계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하지 않겠죠. 근데 작년 말부터 해서 가트너에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동안 DR 아니면 백업 복구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개념들이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 같은 어떤 위협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그 단어가 아까 얘기 드렸던 리빌드라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글로벌한 얘기고 국내에는 그렇지 않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실제 많은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AD 사고는 국내에서는 주로 2019년도부터 많이 발생했고요. 주요 타겟은 제조, 일부 공공, 일부 금융에서 많이 발생해서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AD에 대한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객분들도 많이 변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그래 AD 사고가 있었고 복구해야 돼 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DR을 얘기하지? 라는 거는 아마 국내에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카카오 사태 이후로 저희도 DR을 보는 시각도 많이 변했죠.
그러면서 AD도 그동안 우리가 DR에서 고려하지 않았는데 AD라는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중요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AD를 새로운 DR 체계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다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국내에서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한 6가지 정도 이후로 오늘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아주 딥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어떤 제안이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AD-DR에 대한 개념들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현재 잘 준비하고 계신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걸 얘기 드리니까요, 특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머라이즈 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들도 있으니까요, AD는 좀 독특한 기능들이 있구나, 독특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트러스트와 리플리케이션입니다.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신뢰를 갖는다는 거죠. 신뢰를 갖는다는 얘기는 만약에 저희가 단말과 AD, DC는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그냥 손쉽게 AD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트러스트를 갖는다는 얘기는 AD와 DC는 서로 간에 어떤 작업을 하든 서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만약에 도메인 컨트롤러가 보통은 이제 2개 이상이 구성되고요. 그러면 각각의 도메인 컨트롤러도 트러스트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도메인 컨트롤러 1번에서 사용자가 추가되면은 2번과 3번은 1번을 믿기 때문에 사용자 추가된 것들을 그대로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은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동기화입니다. 보통 저희가 온프람 환경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DB 사이드에서는 CDS라는 솔루션을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AD는 자체적인 리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C1과 DC2, DC3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복제되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운영하기에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지만요, 보안적 측면에서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단말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된 것처럼 단말과 도메인 컨트롤러, AD 서버는 트러스트 관계라고 얘기드렸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도메인 컨트롤러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이제 공격하는 형태가 SMB나 RPC 같은 열려져 있는 포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DC로도 손쉽게 전파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러스트라는 관계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하는 AD 서버의 데이터 변경은 HR 프로비저닝, HR 연동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계정 관리 솔루션, 세 번째는 전용 포털이나 관리 콘솔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의 변경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도메인 컨트롤러의 비정상적인 데이터도 아까 얘기했던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도메인 컨트롤러로 실시간으로 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영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만 보안적 측면에서는 2가지가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트러스트와 리플리케이션에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건 믿음이잖아요. 믿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그 트러스트를 갖는 관계끼리는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요. 이게 일부는 서티피케이션, 일부는 패스워드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분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이디, 만약에 AA라는 계정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A를 지우고 다시 AA를 만들어도 같은 AA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아이디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정보와 시스템에서 다루는 정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단말이 AD에 조인되면은 이거는 컴퓨터라는 객체로 다 등록이 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는 트러스트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러스트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보통 조인이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객체가 있고 이거는 트러스트와 연결돼 있고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되면은 리조인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다 단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정이라는 작업이고요.
이 계정은 만약에 저희가 단말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하게 되면은 바탕화면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다른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계정의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프로파일의 변경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단순하게 바탕화면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설정들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정의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프로파일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AD를 처음 구축하게 되면 하는 행위들이 뭐냐? AD 서버를 구성하고요. 단말을 AD에 조인하고요. 그 다음에 단말에서 스탠드얼론 형태를 쓰고 있던 계정을 도메인 기반의 계정으로 바뀌면서 프로파일 마이그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처음에 AD를 구축할 때 했던 작업들을 그대로 해줘야 되는 이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백업을 하시게 되면은 OS 백업도 있고요, 뭐 파일 백업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데이터 백업이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전용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는 DB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데이터의 밸리데이션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AD도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레파지토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밸리데이션은 단순하게 데이터의 불일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는 권한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문제 발생 시점과 복구 시점에 갭이 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계정이 추가됐고 권한이 변경됐고 퇴사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복구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퇴사된 계정이 퇴사되지 않은 계정으로 바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안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서비스에 대해서 복구를 고려할 때는 데이터의 밸리데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AD에 대한 DR 체계가 없을 때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아주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가장 알고 있는 글로벌 넘버원 해운 회사죠. 머스크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네파타야 그 랜섬웨어 공격으로 총 150대 도메인 컨트롤러 중 149대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AD 복구에 9일이 걸렸고요. 근데 이런 퀘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머스크는 기존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백업 체계가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백업 체계를 갖고 있었고요. 근데 왜 AD 복구에 9일이 걸렸냐라고 하는 거는 AD 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엔터프라이즈 백업 체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9일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일이 걸렸다 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의 데이터 유실을 감수한 상태로 9일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국내 기업은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보통 일반적인 AD 서비스에 특화된 백업 체계보다는 OS에 특화된 백업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D가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서버에 복구를 하게 되죠. 보통은 이제 이미지 기반의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드렸던 두 가지 특징, 트러스트와 리플리케이션이라는 특징 때문에 트러스트가 깨지고요. 계정을 새로 만들었더니 프로파일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AD를 구축했을 때 했던 작업들을 거의 2, 3개월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복구가 된 게 아니고요. 항상 콜이 올 때마다 매뉴얼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가져서 실제로는 3달 이상의 복구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DR 체계가 없을 때는 단순하게 어떤 비즈니스의 영향뿐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때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드렸던 보안적인 어떤 취약점들도 가지고 있는 상태로다가 복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도대체 국내에서는 AD 재복구, 뭐 ADDR, AD 어떤 복구라는 개념을 어떻게 현재 이해하고 계신지를 좀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다양한 고객분들한테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백업 회사, 아니면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D를 제공해준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잘 돼 있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메인 센터, DR 센터 두 군데가 있겠죠. 그럼 메인 센터에 2대 이상의 AD 서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DR 센터에 2대 이상의 AD 서버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4대 AD 서버는 아까 얘기드렸던 트러스트와 리플리케이션으로 클러스터링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센터에 있는 그 AD 서버에서는 이미지 백업이나 데이터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이미지 백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메인 센터에 하드웨어적인 폴트가 나게 되면은 DR 센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티브 디렉토리는 모든 서버가 액티브 상태로 서비스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폴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변경 없이 바로 서비스가 다른 서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이미지 백업을 통해서 백업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하는 체계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도 아주 모든 재해복구를 대응할 수 없지만 많은 재해복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AD 서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그룹웨어도 연결돼 있고 익스체인지 같은 메일도 연결돼 있고 출입 시스템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백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면 백업한 데이터를 복구했을 때 복구가 되지 않는다 복구가 된 데이터에 일부 데이터 유실이 있다 아니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트러스트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비즈니스적인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게 AD 전문화된 복구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까 얘기드렸던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게 리빌드와 리스토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DR 체계로는 완벽하게 랜섬웨어 같은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럼 리빌드와 리스토어가 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쉽게 보시면은 리스토어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와 파일 백업 체계를 리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져온 거를 그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리빌드는 뭐냐? 리빌드는 다시 뭔가 새로 구성한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네트워크 장비에 있는 설정을 우리가 백업해서 설정만 올려놓으면 예전 장비와 동일하게 돌 수 있다. 이거는 리빌드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만으로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냐가 리빌드고요. 요거를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클린OS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되는데 그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해야지 이 DR을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DR을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가 복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먼저 리스트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장 심플한 거죠. 데이터의 손상이죠. 두 번째는 시스템, 그다음에 파일 그다음에 OS의 문제, 마지막으로 랜섬웨어까지 해서 총 6가지가 주로 AD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3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복구가 가능해야 됩니다. 아주 손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계정이 있잖아요. 사용자분들이 쓰는 계정이 있는데 우리는 직원이 1000명이라서 1000개의 계정이 있는데 누군가가 실수로 아니면은 위협을 통해서 1000개의 계정이 다 딜리트 됐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뉴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뉴얼하게 만들게 되면은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도 다 복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말에서 쓰는 계정은 프로파일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이런 거 없이 손쉽게 온라인 상에서 데이터에 복구를 할 수 있냐가 첫 번째 핵심 요소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파일이 딜리트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레지스트리 정보가 날아가서 OS가 부팅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D 서비스에 커럽션이 발생해서 윈도우는 정상적으로 로딩 되는데 AD 서비스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리스토어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리스토어로다가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에 따라서는 백업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지에 대한 복구를 수행하는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리빌드라는 체계를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DDR에 대한 복구는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백업, 복구, 그 다음에 파일과 OS에 대한 복구, 리스토어 개념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로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는 개념이 리빌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복구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냐를 저희가 플로우로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스텝 1, 2, 3, 4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AD 복구를 고민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AD 서비스의 중요도가 필요한 거죠. 투자는 결국 투자하고 있는 대상의 서비스가 중요해야지 그만큼의 투자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봤더니 AD 서비스가 문제가 생겨도 큰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뭐 복구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가 봤더니 그룹웨어랑 연결돼 있다. 메일 서비스랑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죠. 그러면 영향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전문화된 복구가 좀 필요해 라고 하면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대부분의 고객사분들은 AD를 운영하는 팀과 AD를 쓰는 팀과 백업을 하는 팀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컨센서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D를 운영하는 팀은 AD 서비스는 잘 돌고 있으니까 서비스에서 잘 쓰겠지. 그럼 서비스를 하는 팀, 만약에 VDI 팀이다라고 하면은 AD 서비스는 그냥 사용하는 거죠. 백업 팀은 우리는 OS 잘 백업하고 있으니까 복구해 줄 수 있어 라는 개념들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있죠. 서비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복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현황을 분석했는데 나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돼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는 저희처럼 전문 회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어디까지 되는지가 분석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로스로 다 매칭을 시킵니다. 그럼 빠져있는 영역이 나오게 되고요. 그 빠져있는 영역이 솔루션을 통해서 대응할 만큼 중요한지 아니면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솔루션을 통한 대응이 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현재 상태에서 약간의 보완을 통해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DDR 솔루션이 전문적인 어떤 ADDR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솔루션이다 보니까 저희가 핵심 기능, 아까 저희가 뭐 계속 리빌드를 얘기했는데요. 리빌드가 저희 제품 내에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기능은 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복구입니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3단계의 복구죠. 3단계의 복구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당연히 얘도 랜섬웨어 같은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성이 제공돼야 되죠. 그다음에 모레어 탐지라든지 이뮤터블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는 AD에 전문화된 복구 솔루션이니까 좀 더 AD에 특화된 기능, 예를 들어서 손쉽게 가상 테스트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중화를 지원한다든지 만약에 패스워드가 유출됐을 때 복구하게 되면은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중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패스워드에 대한 변경을 한다든지 만약에 트러스트가 깨진 상태의 단말이 있으면 자동으로 트러스트를 복구해주는 기능 같은 것들. 만약에 저희가 운영 환경에서 AD를 복구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복구된 AD가 이상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네트워크를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복구됐을 때 임팩트 없이 복구할 수 있는 아이솔레이션 같은 기능들이 특화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리빌드입니다. 저희 제품 내에서는 이제 클린OS 복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왜 클린OS 복구라고 하면은 저희가 복구를 할 때 그냥 윈도우 서버, 그냥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윈도우만 설치된 서버에 우리가 백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몇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랜섬웨어 같은 그 상황에서 랜섬웨어 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복구한다는 개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리스토어로 다 복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컨드 플랜으로다가 데이터만으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클린OS 복구는 좀 어려운 게 왜 저희가 그 핵심 기능으로 얘기 드리냐면요. 클린OS 복구는 오토메이션이거든요. 저희가 실제 AD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설정 파일만 18개가 필요하고요. 40단계의 복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풀리 오토메이션화 시켰다. 이게 클린OS 복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완벽하게 복구하는 개념도 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저희가 랩 환경에서는 토탈 46분 이내로 복구를 수행합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상황이나 네트워크 상황에 대해서 디펜던시는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1시간 이내로 복구를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특화 기능 중에 하나가 가상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 AD 환경은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은
어떤 형태, 버추얼이든 피지컬이든 갖고 계신 환경을 손쉽게 버추얼로다가 클릭 몇 번으로 가상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동일한 데이터가 가겠죠. 그래서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얘기 드릴 텐데요. 아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량의 로그인 삭제입니다. 이거는 40분 이내로 원인 분석부터 해결까지가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는 OS의 중단입니다. 이거 레지스트리가 비정상적으로 삭제가 됐고요. 이것도 클린OS 복구로 1시간 이내로 대응이 됐고요. 그다음에 랜섬웨어 공격으로 DC 손상이 일어났던 글로벌 사례입니다. 이것도 1시간 이내에 메인 DC가 복구가 됐습니다. 메인 DC가 복구가 됐다는 얘기는 서비스는 가능한 상태로 됐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BDC, 세컨더리 DC는 메인 DC를 통해서 리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개별 복구를 통해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가용한 상태까지 1시간 이내로 지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 드린 거는 이제 AD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는 하이브리드 환경인데 라고 하면 애저 AD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아까 얘기했던 온프람 AD뿐만 아니고 애저 AD까지 통합해서 다양한 데이터 및 아까 얘기했던 OS 레벨 리빌드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그래, 넷볼트는 퀘스트라는 솔루션 알겠는데 갑자기 퀘스트는 그러면은 이 ADDR 쪽에서는 진짜 이름이 있는 건가? 글로벌하게 마켓 쉐어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 퀘스트는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들은 아주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AD 영역에 대해서는 글로벌하게 유일하게 가트너가 제시한 11가지 카테고리 영역에 전무다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저희가 MS의 ISV 파트너로 AD 보안 영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코어를 하고 있고요. 그 IP 코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매출이 글로벌하게 탑3에 있는 메이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보안 전문 회사는 아니지만 AD 영역에 대해서는 글로벌의 리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저희가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코세미나를 통해서 DR 솔루션을 소개를 드렸고, 이 얘기는 뭐냐, AD나 애저 AD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AD에 대한 아니면 애저 AD에 대한 DR을 하는 솔루션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글로벌하게 리더에 있는 회사는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몇 가지 회사들을 했는데요. 글로벌한 많은 회사들이 현재 퀘스트의 솔루션을 통해서 완벽한 AD DR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서비스임에 틀림없는 AD에 대해서 AD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특화된 복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퀘스트 리커버리 매니저 솔루션을 보호 전략으로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프라, 워크로드에서는 넷볼트 플러스 솔루션을 통해서 백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스트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